근데 이게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는 좀 유교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태국처럼 개방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닌데 왜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컨텐츠들은 해외에서는 또 다양성의 상징으로서 소비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지금 벤처 투자 시장에서만 보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AI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실험들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왜 K 컨슈머에 그렇게 집중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이제 투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K 컨슈머로 왔다라기보다는 한국에서 그냥 B2C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전망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아요. 되게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잖아요. 0.68명의 출산율이라든지 한국 GDP 순위도 전 세계 12위를 찍었었는데 지금 14위까지 떨어져 있고 그냥 한국 B2C 영역에서 내수 시장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솔직히 투자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머징하는 분야를 계속 발굴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B2C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한반도를 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을 무대로 하는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있구나, 한국의 IP를 가지고 있는 영역들에서 열리는 게 지금 딱 동시에 생기고 있는 기회들인 것 같아요. 희창님은 어떠세요? 저는 회사 관점에서랑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B2C는 사실상 망하면은 바로 망할 수 있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는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투자 영역일 수밖에 없고 오늘 계속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사실 노젓는 타이밍이 아닌가. K딱지를 붙은 것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고 시장도 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엑시 관점에서 1년 안에 엑시를 할 수 있는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나라는 이제 벤처 투자자의 색깔을 보여주거나 LP 레이징이라든지, 그래서 이 소비재 영역들도 정말 놓칠 수 없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다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팬데믹 정도 기점으로 해서 너무나 빠르게 K컬처 위상이 올라오고 있고, 덩달아서 후광 효과로 K-팝, K-커스메틱스, K-푸드가 다 올라오는 게 정량적으로나 정성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시장을 지금 모멘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크게 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가 핫한 키워드고 지금 모든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인 건 맞고, 저도 그 성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AI 못지않게 K 컨슈머 영역 또한 지금 모멘텀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성장 초입 단계에서 성장 과실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K 컨슈머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K가 붙는 시점이 라이트 타이밍이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으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저도 타이밍에 대한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데, 지금 딱 인기 많아지고 있는 거면은 너무 판단하기 이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숙화가 돼가지고 좀 시장에 어느 정도 고착화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로서는 사실 매력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이 K 섹터들은 다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글로벌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전략적 디테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딱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K푸드, K뷰티 이렇게 좀 실제로 이 성장을 이끄는 드라이버가 뭐냐 얘기를 해왔으니까, K팝 쪽에서는 또 뭐냐, 제가 최근에 좀 내리고 있는 결론 한 가지는, 한국에서 보도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K팝이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K팝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다양성 컬처랑 되게 별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스틴 비버를 제끼고 K팝이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양성 문화로 계속 뻗치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게 인종적으로도 사실은 아시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또 비중이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서 K-팝이라는 게 다양성 문화의 조금 상징처럼 여겨지는 지점들도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모그래픽적인 트렌드를 하고서 같이 이 상징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어쩌면 K-팝 문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하나 끼어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식 조사하다 보니까 틱톡에서 모든 국가 음식 컨텐츠 통틀어서 한식 컨텐츠가 조회수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셜미디어 층에서는 한식을 왜 좋아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었는데, 주요 사용층이 젠지잖아요. 근데 미국 젠지 같은 경우에는 48%가 스스로를 ethnic minorities라고 인식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게 수치가 밀레니얼 세대 대비해서 10% 이상 높다고 하거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제 기존 주류 카테고리 외에 새로운 음악이나 화장품이나 음식이나 거리낌 없이 시도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헤비 틱톡
커거든요. 하는 건 아닌데 틱톡을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틱톡이나 이런 요새 쇼츠, 릴스 같은 뉴미디어를 타고 흥행을 한 브랜드가 소비 기한이 엄청 짧은 것 같거든요. 근데도 그 셀러분들이나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통 채널을 타고 나가는 제품인데도 본인들의 라이프 스팬, 그러니까 브랜드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나요? 이 제품을 쓰면은 계속 주변한테 소개도 해주고 한 개 브랜드가 떠서 인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제품도 써보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아까 좀 재밌는 게 상단에 올라가 있으면은 마케팅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계속 팔립니다. 레이팅이 쌓이고 리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틱톡 같은 플랫폼이 유행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그 어떤 모멘텀을 갑자기 확 줘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식은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게, 미국의 2040 같은 경우에 음식 소셜 컨텐츠를 보고 나서 음식 구매 행위까지 이어지는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가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53% 나오고 있어서 전 세대 평균 38% 정도 대비해서 높은 편이거든요. 한식 컨텐츠가 막 바이럴 되고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하네,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번 먹고 나면 입맛이 길들여지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시장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만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의 자세나 역량 차이인 것 같은데, 한번 모멘텀을 확보를 했을 때 그거를 브랜드 가치로 내재화를 해가지고 일상 소비재의 레이어까지 갈 수 있느냐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벤처 투자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자본시장 참여자 중에서 현장에 되게 가까운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현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특히 부각되는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조금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되게 다른 어떤 패턴들이 보이고 있고 한국 시장이랑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좀 계속 있다고 보이거든요. 르세라핌의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구석들이 있어요. 멜론 차트에서 70위권 음원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동시에 미국에서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7등을 했고, 이게 여태까지 르세라핌 앨범 중에 세일즈량으로는 커리어 하이가 나왔고요. 또 음원 차트도 빌보드 메인 음원 차트에서 76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멜론에서 70등 대인데 빌보드에서 70등 대인 거죠. 이게 K-팝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각각 지오그래피를 들여다보다 보면은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이 K-컨슈머 섹터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K-팝인데 한국인인 저희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컨슈머 섹터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받아들이느냐를 아는 것도 훨씬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이 다 확산이 되다 보니까 복잡도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복잡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정보 비대칭이 훨씬 더 강해지다 보니까 고평가를 하거나 저평가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자들이 결국에 엔드 유저가 있는 마켓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잘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벤처씬이나 이 스타트업 씬이 되게 좋은 거는 열정이 있고 개척 의지가 있는 사람이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필드라서 더 좋아하는 건데, 거시적인 얘기들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뭔가를 개척하고 싶어 하고 맨바닥에서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집중해야 될 만한 트렌드나 포인트들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컨슈머 섹터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들을 다 알잖아요. 얼추는 그냥 다 아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본 게 그 쇼피파이 파운더가 인터뷰를 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성돼 있을 거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뭔가 다 일어나 있을 것 같은 거라고 상정해버리는 구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벤처 투자자로서 스타트업들을 만나다 보면 시장은 되게 많이 열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빈틈이 되게 많이 있고,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지고 액션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도달을 해서 그들과 K 컨슈머 섹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느냐, 더더욱 지오그래픽별로 빈틈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낼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돼야 하는 딱 하나의 이유를 찾는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정의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거를 대기업들이 항상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에서 항상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K-팝, K-뷰티, K-푸드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벤처 투자자 관점에서, 특히 이머징 VC 관점에서 어떻게 좀 접근하고 있고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뭐 느끼신 소감이나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도 오늘 계속 세 가지 도메인을 얘기해보면서 느껴진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점이 비슷하다.
각각의 영역이 맞물려가서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어떻게 클지 되게 흥미롭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우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산업 성장 지표가 K-팝이나 K-코스메틱스나 K-푸드가 공통점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자세히 까보면은 이 안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K-팝, K-코스메틱스, K-푸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인 거는 같아요. 성장하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벤처 투자자 관점에서 특히 스타트업들 관점에서도 여기를 좋은 렌즈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감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요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영역이 AI입니다. 그런데 AI 기술은 데이터와 인프라 싸움이라면서 모두 빅테크 기업을 바라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에 모두 총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냥 현실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섹터를 예를 들어 지금 네이버가 주는 어떤 오게닉 서치 리절트 콘텐츠로서의 가치나 무언가 지식에 대한 답을 주는 거 지식인 이제 잘 안 보잖아요. 챗닷컴에 쇼핑을 어떤 식으로 인티그레이션 할지 모르지만 또 아마존이 또 막 정말 희한한 펑션 콜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챗닷컴에 들어와서 최저가 프로모션을 매일 하고 있을 수 있으면 저는 이 니들이 넘어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서